누가, 왜, 제가 없는 동안 이 집에 들어왔을까요? 저는 냉철한 기술자로 돌아가 아내의 모든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미소 뒤에는 가장 충격적인 어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수가 밤마다 또 다른 화려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땀은 돈벌이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 충격적인 이면은 성매매 업소 후기 게시판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외도는 이중생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짓밟힌 희생의 대가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저는 박준영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특수 용접 기술자라고 불렀어요. 제 일터는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사막의 플랜트 건설 현장이었어요. 저는 1년 중 10달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극한의 정밀함을 요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단 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열기와 고통 속에서 저를 버티게 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한국에 있는 지수와 딸의 얼굴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번 돈이 곧 가족의 안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지수가 저에게 보내오는 사진 속에서 딸은 밝게 자라고 있었고 집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죠. 지수는 늘 감사하다고, 제가 세계 최고의 남편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번 귀국은 예정보다 일주일 빨랐습니다. 현장 공정이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되어서 저는 아내에게 깜짝 이벤트를 해주고 싶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맡은 한국의 공기는 마치 달콤한 위로와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아파트. 이곳이 바로 제가 피땀 흘려 지은 안식처였죠.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상상만 했던 지수와 딸의 얼굴을 볼 생각에 저는 지친 몸도 잊고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딸깍 잠금 장치가 풀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집을 떠나던 날과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깔끔했죠. 먼지 한 톨 없었고 햇살은 큰 창을 통해 거실 바닥에 정확하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없는 동안에도 완벽하게 집을 지켜줬구나. 짐을 풀기 위해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제 작업실은 제가 유일하게 개인적으로 쓰는 공간이었고, 물건 하나하나에 제 기술자적 습관이 배어 있었습니다. 작업실은 깔끔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해외에 가져가지 않은 도구들이 정돈되어 있었죠. 그런데 제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제가 늘 쓰는 용접 마스크 케이스였습니다. 무거운 케이스는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죠. 저는 습관적으로 그 케이스를 책상 모서리에서 정확히 2cm 띄워두고 나갔었습니다. 케이스를 책상 끝에 바짝 붙여두면 진동이나 충격에 떨어져 파손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저의 정밀함이자 안전에 대한 저의 강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케이스는 책상 모서리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2cm의 간격은 온데간데 없었죠. 누가 이 케이스를 만졌을까요? 지수는 제 작업실 물건에 손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2cm. 누군가 이 물건을 건드렸고 아무 생각 없이 모서리에 밀어붙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없는 동안에요. 뭔가 잘못되었다. 내가 믿고 있던 완벽한 설계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겼다. 저는 피곤함도 잊은 채 제 눈을 의심하며 집안을 다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속의 식재료는 완벽하게 채워져 있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커피잔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죠. 옷장 깊숙한 곳. 제가 보관해둔 해외 송금 기록 파일이 미세하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항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직으로 정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왜, 내 물건들을 건드린 거지? 제가 지켜왔던 완벽한 가정이라는 설계도가 눈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불안감은 순식간에 차가운 의심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편안한 휴가 중인 남편이 아니었어요. 극한의 환경에서 오류를 찾아내고 수정하는 정밀 기술자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은 차가웠고 움직임은 섬세했죠. 마치 CSI 요원처럼 저는 집안의 모든 물건을 감식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식재료는 완벽하게 채워져 있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커피잔이 평소 놓아두던 자리보다 오른쪽으로 1cm가량 옮겨져 있었습니다. 겨우 1cm. 하지만 지수는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수직과 수평에 맞춰 정리하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제 불안감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는 옷장 깊숙한 곳, 지수가 손대지 않아야 할 해외 송금, 기록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파일 폴더가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급하게 파일을 꺼내 보았다는 명백한 흔적이었죠. 대체 누가, 왜, 내 돈 기록을 본 거지?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내의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피곤해 보이는 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벌써 왔어. 몸은 괜찮아. 일주일 더 있다 온다고 하지 않았어? 저는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2cm의 오차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곧바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수야, 혹시 내가 없는 동안 누가 집에 왔었어? 아니면 내 작업실에 들어갔었니? 지수의 얼굴에 아주 미세한 떨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1mm의 오차도 놓치지 않는 저의 눈은 그 떨림을 잡아냈습니다. 그녀는 이내 평소처럼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빠. 아무도 안 왔어. 오빠 물건에 내가 왜 손을 대? 걱정하지 마. 피곤해서 헛것본 거 아니야? 완벽한 거짓말.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완벽한 대답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 톤은 평소보다 0.5톤 정도 높았고 저와 눈을 마주치는 시간은 1초가량 짧았습니다. 준영은 더 이상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피해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증거만이 저를 이끌어야 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제가 해외 근무 중에도 집안 보안을 위해 설치해 두었던 가정용 네트워크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수개월치의 로그 기록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복잡한 코드와 IP 주소, 접속 시간을 분석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저는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기술자입니다. 이 정도의 디지털 기록 분석은 제게는 쉬운 일이었죠. 기록을 확인하는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아내 지수는 저에게 부업이나 자원봉사 때문에 밤에 나갔다고 했지만 로그 기록은 달랐습니다. 제가 해외로 떠난 직후부터 지수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새벽까지 접속 기록이 끊겨 있었습니다. 밤마다 이 시간까지 집을 비웠다고? 일주일에 3번씩. 준영의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차갑게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수가 말했던 성실함의 정체였습니다. 그녀의 성실함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의 부재를 이용해 무언가를 은밀하게 유지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새벽 시간에 접속이 끊겼던 기록들의 IP 주소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주소를 따라가던 중 하나의 특정 IP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접속한 그 IP 주소는 일반적인 상점이나 공장이 아니었어요. 마침내 저는 그 IP가 연결된 게시판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세계였습니다. 그곳은 고급 유흥업소 관련 후기 게시판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찍힌 여성들의 사진과 노골적인 후기들이 빼곡했습니다. 준영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면서 게시판을 스크롤했습니다. 수많은 여성 중 저는 한 닉네임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에이스 S양. 그리고 그 닉네임과 함께 올라온 사진을 보는 순간 제 머리가 깨지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제가 해외에서 번 돈으로 사준 옷과 액세서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아내 지수였습니다. 2cm의 오차가 1mm의 거짓말을 드러냈고 그 거짓말이 저의 모든 세계를 산산조각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1년 동안 흘린 피와 땀, 그리고 희생이 결국 이중생활을 하는 아내의 자금원이자 파멸의 설계도가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면서 게시판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제가 수개월 동안 땀 흘려
번 돈으로 지켜온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화려한 거짓말로 가득 찬 가증스러운 디지털 심연이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스 S양. 닉네임 옆에 붙은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지수였죠. 제가 사준 명품 옷과 액세서리를 걸친 채 제 아내는 다른 남자들의 시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기술자처럼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피부 톤, 미세한 입꼬리의 모양, 심지어 귀걸이의 작은 흠집까지 100% 지수였습니다. 가슴에서부터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제가 사막의 열기 속에서 용접봉을 잡으며 그려왔던 미래가 이 화면 속에 조잡한 후기들 때문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단 하나였어요. 왜? 지수는 늘 돈을 많이 모아야 한다고, 남들처럼 풍족하게 살아야 한다고 했었죠. 저는 그녀의 성실함이 가정을 위한 희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실함은 저의 피땀을 발판 삼아 이중생활을 완벽하게 운영하기 위한 치밀한 집착이었던 겁니다. 지수야, 너의 그 성실함이 결국 나를 속이는 기술이었구나. 준영은 소리 없는 절규를 내뱉었습니다. 제가 1년에 10개월을 고독하게 보낸 대가는 그녀의 호화로운 이중생활을 위한 완벽한 알리바이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극도의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제 건강을 챙기고 쉬라고 말했죠. 저는 그녀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얼굴을 보며 소름 끼쳤습니다. 더 이상 이 혼란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아내의 은밀한 카톡 기록. 저는 그녀가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 지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안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익숙한 지문 인식 대신 저는 그녀의 얼굴을 휴대폰에 갖다 댔습니다. 잠금이 풀리자 저는 숨 막히는 디지털 심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수많은 카카오톡 대화방, 예상대로 노래방 실장님이나 매니저 같은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또 다른 직장 동료들이었죠. 하지만 제 눈을 붙잡은 것은 바로 태호 씨라는 대화명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이 대화방을 열기까지 10초 이상 망설였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제가 지켜온 마지막 남은 1mm의 희망마저 산산조각 날 것을 알았거든요. 저는 결국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는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거래, 관계가 아니었어요. 서로에게 애정 표현을 서슴지 않았고 지수는 그 남자에게 오빠라고 부르며 격렬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어제 너무 좋았어. 오빠 없으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아. 자기야, 걱정 마. 그 인간 곧 다시 사막으로 돌아갈 거야. 그때까지 참아. 지수는 저에게 헌신적인 아내의 가면을 썼지만 다른 남자에게는 열렬한 연인이었던 겁니다. 제가 해외에서 고통받는 동안 지수는 그 남자와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잡고 있는 손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화면을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가장 잔인한 배신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저의 딸 사진이 있었습니다. 태호라는 남자가 딸을 안고 찍은 사진. 딸이 그 남자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는 사진. 그들이 함께 놀이공원에 가고 바닷가를 걸었던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표정은 영락없는 자상한 아빠였어요.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숨 쉬는 법을 잊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다 바친 결과는 제 아이가 다른 남자를 아빠라고 착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저의 모든 희생은 지수의 완벽한 이중생활과 딸에게 도둑맞은 아빠 자리를 보장해준 꼴이었습니다. 저는 그 충격적인 사진들을 숨죽여 캡처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여러 번 실수를 했지만 저는 1mm도 놓치지 않으려는 기술자의 집념으로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디지털 심연 속에서 발견한 이 진실의 조각들은 저의 모든 세계를 파괴하고 재앙으로 이끌 파멸의 설계도였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의 태호 씨. 대화명은
저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어요. 지수는 그 남자에게 열렬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고, 제 귀국 날짜까지 계산하며 그와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메시지를 보면서 울지도 못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제 안에는 오직 지독한 배신감과 모멸감만이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무너뜨린 것은 바로 딸의 사진이었습니다. 태호와 지수, 그리고 저희 딸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휴대폰 갤러리에 가득했죠. 월미도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바닷가에서 딸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는 사진, 심지어 딸을 어깨에 메고 아이스크림을 먹여주는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태호의 표정은 영락없는 자상한 아빠였어요. 저는 숨 쉬는 법을 잊었습니다. 내가 이 사진을 찍을 때 나는 사막에서 50도의 열기와 싸우고 있었는데, 제가 목숨 걸고 번 돈으로 다른 남자가 제 아이에게 아버지 행세를 했다는 사실은 용접봉의 불꽃보다 더 뜨거운 고통으로 저를 태웠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을 밥 한 술 뜨지 못하고 작업실에 갇혀 지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건강을 챙겼지만, 저는 그녀의 그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잔인한 얼굴을 보고 소름 끼쳤습니다. 오빠,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봐야지. 쉬어야지. 어서 침대에 누워. 저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의 모든 말이 저를 기만하고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죠. 하지만 저는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채찍질했습니다. 저는 정밀 기술자였습니다. 감정보다 사실이 중요했고, 증거가 곧 힘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슬픔과 분노는 잠시 억눌렀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남편이 아니라 최고의 기술력으로 진실을 캐내는 디지털 수사관이 되어야 했죠. 저는 새벽마다 지수가 잠든 틈을 타 그녀의 휴대폰을 훔쳐봤습니다. 1mm의 오차도 놓치지 않으려는 집념으로 저는 모든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사진, 유흥업소 게시판의 후기들을 기술적으로 캡처하고 백업했습니다. 사진 한 장, 메시지 한 줄까지 완벽하게 복제하여 외장 하드와 클라우드 등 세 군데에 분산 보관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완벽하게 설계한 거짓말이라면 나는 내 설계를 부수는 완벽한 기술을 보여주마. 저는 지수의 호화로운 이중생활이 제 희생 위에서 가능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해외에서 지수에게 보낸 모든 송금 기록과 그녀가 사용한 돈의 사용처, 그리고 상간남 태호가 딸과 함께 여행한 장소들을 지도와 대조하며 시간표를 만들었습니다. 태호의 카톡 대화 내용 속에서 그가 지수에게 그 인간 준영 곧 사막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말한 날짜를 확인했을 때, 저는 제가 그녀의 이중생활에 도구로 전락했음을 절감했습니다. 모든 증거 확보가 끝났을 때 저는 비로소 텅 빈 거실에 섰습니다. 제 손에 들린 외장 하드 속에는 파멸의 설계도가 담겨 있었죠.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단계뿐이었습니다. 저는 굳게 닫혔던 작업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수는 저를 보며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몸은 좀 괜찮아. 밥 먹자. 저는 그 완벽한 거짓의 미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냉정한 눈빛으로 지수를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제 차가운 눈빛에 당황하며 미세하게 떨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봐? 나한테 할 말 있어? 지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심호흡을 하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의 기술자적 삶을 완전히 파괴한 그녀에게 던지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아니, 할 말은 없어. 다만 변호사를 만나야 할 것 같아서. 지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제야 그녀의 완벽한 가면이 깨지고 공포라는 맨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지켜왔던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전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담은 외장 하드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제 몸은 50도의 열기와 싸우던 사막에서 막 돌아온 것처럼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책상 앞에 앉아 지난 수개월간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풀어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가 내민 증거 자료를 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유흥업소 후기 게시판 캡처, 아내의 송금 기록과 소비 내역, 상간남
태호와의 카톡 대화 내용, 그리고 딸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까지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 기술자의 집념이 담긴 완벽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박준영 씨의 자료는 제가 본 이혼 소송 증거 중 가장 완벽합니다. 기술적으로 너무 치밀해서 놀라울 정도예요. 하지만 이 자료들이 담고 있는 비극이 너무 커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의 기술적 완벽함이 저를 이 지옥으로 끌어들였죠. 저는 변호사님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수개월간 억눌렀던 분노와 슬픔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그 여자에게 속아 넘어간 호구였습니다. 제가 흘린 땀이 모두 저를 배신한 대가였어요. 준영의 절규는 변호사 사무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과 함께 태호에 대한 상간남 소송까지 지체 없이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장이 지수에게 날아갔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을 때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날카롭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오빠,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 줄 알아? 돈 벌어다 주는 게 전부야? 그녀는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뻔뻔함에 치를 떨었지만 이미 이 전쟁은 감정이 아닌 사실로 승부해야 했습니다. 지수야, 내 핸드폰 속에 있는 내 사진과 태호와의 대화 내용, 그리고 내가 번 돈의 출처, 전부 변호사님께 넘겼어.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1mm의 거짓말도 통하지 않을 거야. 제 말에 지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녀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떨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오빠가 어떻게... 그 후로 지수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은 파멸의 설계도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길고 지루할 것 같았던 법정 싸움은 제가 제출한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싱겁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수는 태호와의 관계를 인정하고 협의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재산을 나누고 소송을 취하하는 선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길 원했죠. 하지만 저에게는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딸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지수가 아이를 키울 환경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성매매업소 출입과 상간남의 잦은 접촉, 그리고 그 아이가 태호를 아빠로 인식하는 상황은 누가 봐도 아이의 성장에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수 측 변호사도 결국 양육 환경을 인정하고 친권과 양육권은 준영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소송에서 완벽하게 이겼고 제 딸을 지켜냈죠. 하지만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딸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친정에서 지내던 딸은 엄마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딸아, 아빠야, 우리 딸 보고 싶었어. 하지만 딸은 저를 보며 낯선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수개월간 사막에서 50도의 열기와 싸우며 지키려 했던 존재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딸은 태호에게 익숙해져 있었고 10개월간 부재했던 진짜 아빠인 저에게는 어색한 낯선 사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지수는 말없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보다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딸은 저와 지수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제가 어렵게 딸의 손을 잡았을 때 아이는 저의 손보다 엄마의 손을 더 간절히 찾았죠. 저는 결국 딸을 안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완벽하게 이혼했고 완벽하게 증거를 확보했지만 저는 가장 소중한 딸과의 유대감을 잃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홀로 텅 빈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이 완벽한 집은 이제 이중생활을 위한 설계도와 부서진 가족 사진만이 남은 고독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저의 뛰어난 기술력과 꼼꼼함은 저의 가정을 지키지 못했고 오히려 파멸의 설계도를 완성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흘린 모든 땀과 희생은 결국 일그러진 배신을 덮어주는 완벽한 천막이었던 겁니다.